SBS에서 김호중 가수의 병역 의혹에 대해 정정 보도를 내었고, 아리스들은 그동안 가슴앓이 한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강경윤 기자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던 중 생각엔터의 실제 대표라는 최재호 이사와 SBS의 강경윤 기자의 카톡 대화 내용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 카톡 내용은 SBS가 정정 보도를 내기 조금 전인 9월 29일 오전 10시 53분에 최 이사가 강 기자에게 보낸 내용으로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기자님한테 감정 없으니 오해 마시고 호중이 명예회복 문제가 있다 보니 골이 깊어졌던 부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시간이 지나던 안 지나던 기자님도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언제 한번 꼭 기회가 되면 커피라도 한잔 하시면서 서로 간의 오해는 풀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감사드리며 명절 연휴 즐겁게 보내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대화의 마무리인 것 같군요. 일단 내용은 차치하고 이 개인톡 내용을 공개하려면 전후 내용을 딱 자르고 본인에게 유리한 듯 보이는 이른바 악마의 편집을 할 것이 아니라 전후 내용도 같이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마무리 인사를 나누기 전에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정말로 사과를 했다면 사과 내용이 앞에 있어야 하는 문맥인데 그 사과 내용을 직접 보여주면 될 것을 굳이 앞뒤 다 자르고 마무리 인사 내용으로 사과를 받은 듯한 이른바 악마의 편집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방송사의 기자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개인 간의 카톡을 공개하다니요. 이 내용은 잠시 후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카톡 내용을 보면 마무리 인사입니다. 우리가 다투다가 화해를 하며 다시 잘 지내보자는 마무리를 할 때 흔히 하는 인사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전후 내용 싹 자르고 소속사 대표가 사실은 사과를 했다고 편집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내가 읽기로는 정정보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정정보도를 해야 하는 기자의 씁쓸한 마음을 달래주면서 앞으로는 서로 잘 지내보자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굳이 우리야 사과든 정정보도든 당신이 하기 힘든 그 행동을 바라지는 않지만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호중이 명예회복 문제가 있다 보니 골이 깊어진 부분이 있으니 좋게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시간이 되면 차 한잔하면서 서로 간의 오해를 풀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의 사람이 누굴까요? 싸움에서 이긴 자의 관용으로 제게는 보입니다만 차 한잔 구걸하는 것으로 들리세요? 어찌됐든 본인의 편파 보도로 인해서 회사에서 정정 보도를 내야 하는 피해를 끼쳤는데 자숙하지 않고 이런 개인 카톡 공개를 하는 행동을 보면 강 기자가 진중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고 거대 방송사의 기자로서 자신의 말과 행동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 차원의 재교육이 필요한 기자라고 생각되어지네요. 그리고 이 내용을 퍼뜨리며 생각엔터가 강 기자에게 사과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강 기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형 방송사의 기자의 개인톡 내용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 강 기자의 자존심을 위한 것이라 잘못 판단하고 김호중 가수를 몰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강 기자 포함 모든 분들 명예훼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이버 지식인의 어떤 네티즌의 질문에 대답해준 로톡 김준환 변호사님의 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가수 때문에 화가 난다고 유튜브나 카페에서 댓글로 화를 내는 분들, 본인이 악플이라 생각도 못하고 쓰는 내용에 대한 처벌 내용도 있으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악플이라 생각도 못하고 쓰는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모욕죄 처벌 규정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명예훼손죄, 모욕죄의 공통된 성립 요건.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공통적으로 1. 공연성,
2. 특정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공연성이란 전파 가능성, 즉 가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 사이에서는 성립될 수 없으며 가해자가 제3자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말 혹은 피해자를 모욕하는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가해자가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 등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모욕을 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경우 성립됩니다. 한편 특정성이란 해당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가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특정성은 명예훼손죄, 모욕죄 고소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 법원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성립 요건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름, 사진 등을 말하거나 게시한 경우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성이란 반드시 피해자의 이름, 사진이 기재되거나 말을 해야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대법원 판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하여 해당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한다고 편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역시 인터넷 공간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 사진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피해자의 아이디, 닉네임만을 기재하였더라도 주변 정황을 통하여 누구에 대한 내용인지 제3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될 수 있다고 편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인터넷상에서만 알고 있는 지인이 가해자의 글을 읽고 그것이 피해자에 대한 내용임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인터넷상에서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실제로 만나고 연락도 종종 하는 사람들이 피해자에 대한 내용임을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아이디, 닉네임 자체는 사람이 아니므로 특정성은 피해자의 아이디, 닉네임만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성립되지 않고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피해자를 만나는 등 자연인으로서의 피해자를 아는 사람들에 의해 특정성은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4. 아는 사람들에 의해 모욕죄의 차이점.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요건 외에 해당 내용이 추상적 가치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어야 하며 해당 내용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한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요건 외에 해당 내용이 상대방,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의 태도입니다. 한편 대법원 판례는 모욕죄의 경우 추상적 표현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구체적인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내용이 짧고 추상적이면 모욕죄, 구체적이고 길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이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셨고요. 우리 이제 이 최 이사님의 카톡 내용을 우리 기자님께서 이렇게 공표를 하셨어요. 공개를 하셨는데 이것이 법원의 판단으로서는 그 기자님의 어떤 죄에 해당될까요? 뭐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검사 판사도 아니어서 뭐 판단은 잘 못하겠지만 어떤 죄목에 해당될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이 지금까지
우리 가수님을 대신해서 어디 가서 악플을 다셨다면 이런 내용을 숙지하셔서 악플 다는 것을 멈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셨다면 이런